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2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일입니다. 오늘의 명시 계묘년 병진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무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고 하죠. 이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것, 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떤 격이 되고 어떤 용신을 취용하는 것인지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하죠. 흙. 그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뭘로 구분해 본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 음과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겠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토 다음 6번째 천간이 되겠고, 똑같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고, 명리를 공부할 때 토는 중앙토라고 해서 국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곤륜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중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죠. 왜냐? 토는 중앙의 토인데 그 토를 생해주는 것은 뭐다? 화가 토를 생해주죠. 토는 노란색이고 화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 토가 주관하는 신은 구진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상상의 동물이 되겠고,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치면 춘하추동이라기보다는 환절기가 되죠. 환절기.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이 토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개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무토나 기토나 흙이 있고 노란색이고 구진이고 환절기다, 이건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토가 되는 것이지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의 토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고항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산맥을 알죠? 산은 딸랑 하나 있지만 그 산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산맥이 되는 것이고,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개념, 아주 무지무지 큰 개념의 토가 바로 무토 고항토가 되는 것임에 반해서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표현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 문전 옥답 같은 개념, 작은 작은 논밭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정원 같은 개념, 비밀의 정원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작은 가수원 같은 것, 작은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토를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이러한 개념인데, 무토라고 하는 거, 오늘 공부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후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터울 후에다, 무거울 중자죠. 토가 많이 쌓이면 두터워지겠고, 토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곡물차는 차가
큰 데 비해서 많이 실을 수 있지만은 차가 크지만은 토를 흙을 담는 덤프트럭은 25톤 해봤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옛날에 곡물차에다가 흙 싣고 다니다가 이제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인격이 후중하다라고 하면 좋은 개념이지만, 무토가 신왕해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죠. 토가 막히면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만물, 사람,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이 토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인데, 땅이 막히고 땅이 건조해지고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무토로서 또는 기토로서, 즉 토로서의 영향력이 쓰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후중하고 막힌다, 울체되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뭘 쓴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가 막히거나 울체되지 않도록 소토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토가 갑목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무토는 건토가 되죠. 무토는 건토,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 보게 되는데, 마른 땅에다가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물이 있어서 무토, 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토가 윤택해 하고 거름지고 물기, 습기가 있어야지만 갑목의 뿌리도 윤목이 될 수 있죠. 윤택해질 수가 있죠. 그래야 갑목에 잘 자라서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공력과 힘이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수만 있어서는 되나요? 아니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으면 땅이 동욱도 얼린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 땅이 열토가 된다. 뜨거운 사막과 같이 되기 때문에 병화 개수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해자 축월에는 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 땅이 얼지 않을 것이고요. 4, 5 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화가 너무 왕해서 열토, 물이 없으면 사막과 같이 되기 때문에 4, 5 미월에 무토는 임수 또는 개수를 가지고 땅을 윤택하게 하고 땅이 사막이 되지 않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토는 수화기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옥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토는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갑목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물론 기토가 갑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월에 기토는 갑목을 쓸 수 있고요. 진술 중묘월에 무토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 갑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개수를 위주로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기토를 기토가 용도가 쓰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고요. 진월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달은 진월이 되겠죠.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데, 월령은 중형과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진월은 봄이 되죠. 봄이지만은 어떤 봄이자 늦봄이 됩니다. 늦봄. 그리고 진월은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늦봄이라고 해서 이제 모동이 있다. 모동이 아니죠. 모동이 아니고 모춘이죠. 모춘, 만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봄이지만은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전체가 봄이 되면서 방향은 동쪽이 이렇게 되겠죠. 인묘진월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모강절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월은 목의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라서 실질적으로 인묘월이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진월은 목의 쇠지가 돼요. 포태법으로. 그래서 목은 인묘월에 왕하고 이제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 목의 기운은 점차 쇠잔해 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월은 기본적으로 진월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월에 태어난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무토죠. 무토라고 하는 토가 왕한 토왕절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토 신왕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다? 울체된다. 울체되고 막히게 되게 되면은 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토가 왕하면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게 되면 막힌 무토의 기운을 이제 설기순세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의 용도는 금을 생하는 것은 부차적인 용도밖에 안 되죠. 부차적. 원래 무토의 용도는 땅으로서 나무도 심어져 있고 물도 있고 따뜻한 온토가 돼서 삶의 터전, 모든 만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무토의 용도이지, 빡빡상 민둥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가지고 뭐 큰 물이 나게 되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흙탕물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토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물에 대한 어떤 조절력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쓰임이 있다. 그래서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뭐다?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고 병화와 개수로서 뭘한다?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는 간목하고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월의 무토,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무토는 이 간목은 일간 무토를 못 살게 극한다고 해서, 목극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토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1000평 있고 10,000평 있고 산이 막 뭐 몇 마지기 산이 있어요. 근데 나무 한 그루 없으면 뭐예요? 그 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이죠. 그 산에다가 여러 가지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질비하게 심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깃들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목극토 하니까 간목이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가 간목을 보게 되면 칠살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명리학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야 줘야지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무토는 간목을 얻어야지 용도가 크게 쓰이는 것이고요. 무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은 텔레토비 동산, 큰 산이 그냥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과 큰 산이 큰 좋은 우량종의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을목 쓰는 것보다는 간목 쓰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월의 무토 간목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목이 왕하고, 무토는 월령을 얻어서 왕하지만은, 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임묘월에 왕하지만은, 진월부터는 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목의 기운은 쇠 약해진다, 쇠 잔해진다. 그래서 원래는 목극토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다목절이 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이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간목만 떨렁 써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간목을, 약한 간목을 도와줄 수 있는 개수를 얻어야지만 재성이 간목을 생해서 능히 간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진월에 무토가 간목 개수를 얻었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 봄에 비만 주룩주룩 내리고 햇빛이 비치지 못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땅이 후패되죠. 땅이 썩는다. 물만 많고 햇볕이었으면 땅이 후패돼서 좋지 못하죠. 병화를 대동해서, 물론 천간에 병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화가 있거나, 또는 여의치 않으면 오화라도 있어서 화를 얻어야지만 진월의 무토가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목 개수가 힘을 얻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지는 않고 지지로 화가 있어도 이거는 사주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진월에부터 신왕하기 때문에 칠살 간목, 정제, 개수, 그 다음에 편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지고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무토가 되겠고요.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알고 난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토 중에서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죠. 양 대 양이 되는 것인데, 토가 토를 봤으니 저거는 비견이 됩니다만은, 사주격을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비견격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저는 일간이 무토가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니 준걸로 격으로 그냥 보면 된다.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냥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요. 무토가 있는데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신왕사주 걸록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을목을 보게 되면 저거는 정관이 되고 정관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뭘로? 정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부터는 일간이 왕하니까 간목칠세를 얻고 재성인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개묘년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정제격이 될 것이고,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세력이 있다. 신왕, 재왕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간목을 얻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연지에 묘목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은 그냥 잔디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디. 그래서 간목을 얻은 것보다는 묘목을 얻은 것은 무토를 이렇게 소토하는 큰 공력은 없다라고 보고요. 다시 간목을 하나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무신일주가 이렇게 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재성인 개수의 뿌리 근원이 되는 것이다. 진월에 이렇게 무토가 왕한데 식신이 있어서 생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다시 예를 들어서 자수를 본다거나 다시 유금을 본다거나 다시 신금을 보게 되면 진월에 무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설기가 좀 심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죠.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성이죠. 인성이 병화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는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아쉬운 점보다 간목이 없는 것이 아쉽다. 지지로 인목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간목만 한 점 더 얻었다고 하면 사주 구조는 갖출 것은 다 갖춘 구조가 된다. 갖출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람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두뇌도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이 강단이 있고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가 어떤 생시? 임자시가 되죠. 자, 제가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다?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 진유, 합금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묘진, 인묘진, 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겠고, 진술, 충, 미, 토 등을 많이 봐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진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게 되죠.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걸 또 어떤 분들 정편제 혼잡이라 좋지 않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 문제죠.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이때는 변격이 됩니다. 격이 틀어지죠. 원래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지만은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거나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은 썩 좋은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해시 마찬가지인데 임자신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재성이 너무 많아서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이때도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따뜻하게
조후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경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수는 아니지만 금이 다시 많아져 있죠. 진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설기가 과다해진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사주 원곡은 병화 진토가 있어서 그럭저럭 버틴다 하더라도 다시 운이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어떻다? 썩 좋은 대운의 흐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유시도 경신시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갑인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진월에 간목받죠, 병화받죠, 개수받죠,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만은 뭐가 문제가 된다? 인신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 신금도 깨지게 되고 인목도 깨지게 되고, 간목이야 뭐 묘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병화도 뭐 어찌됐건 진월에 오양이 징기된 병화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개수도 뭐 인신충에서 신금이 깨진다 하더라도 원령에 통관하고 있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다? 이런 사주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나, 인신충이 되게 되면 내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하고 을목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사람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못한 그런 구조. 그래서 갑인시 인신충 되는 것보다 을묘시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난 사회에서 나는 뭐 집안 이런 것보다 나 비혼으로 살면서 그냥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뭐 갑인시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공직이라든가 뭐 전문 자격증을 따서 그냥 뭐 먹고 살고 내 처자식과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을묘시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부터가 뿌리를 튼튼하게 됐죠. 병화 2개가 있어서 다시 생재 주님, 뭐 정관은 좀 약하죠. 뭐 물론 공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공직과 관련된 인성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교사, 선생님, 교수. 근데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 그렇죠. 교수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재성이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재정계통 있죠. 재정계통,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쪽으로 하든가, 세무, 회계,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큰 기업체에 들어가면 재무 담당 부서 같은 데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좋다. 병화가 있으니까 물론 인사 담당도 뭐 나름대로 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 합수가 되죠. 그래도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가 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도 뭐 땅이 얼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정사시도 병진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다. 갑인시가 좀 아쉬운 게 인신충만 안 됐으면 무조건 갑인시 가는 건데 좀 매우 아쉽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오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무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자, 이 오화는 무토 입장에서 양인이죠. 그 다음에 비견이 투출되어 있고, 이 병화가 오를 보면 또 양인의 통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화는 무토, 병화가 다 양인이니까 당연합니다. 오화는 무토도 양인이 되고 병화도 양인이 되는데, 무토 입장에서 무토는 오중에 그냥 양인이 아니라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오중의 정화가 양인이 된다. 이건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일간도 세력도 있고 화도 이렇게 있으니 뭐 이것도 뭐 금수운 가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걸리는 건,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인대운 때 인신충 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하겠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